안녕하세요. 최근에 엘생 BW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신주인수권 부사체랑 신주인수권이랑 사체가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BW의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이 세상이 재미있는 건 항상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개념과 실무적인 것은 다를 때가 꽤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실무적으로 어떻게 변형돼서 적용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토대, 뼈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론적인 건 뭐냐? CB와 BW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이듯이 전환사체는 주식 전환할 때 이 사체가 소멸됩니다. 요게 전환사체죠. 하지만 이에 반해 신주인수권 부사체는 사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리를 행사할 때 이 신주의 대금은 여기 보이듯이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요게 CB와 BW의 차이점이죠. CB는 사체가 소멸되고 그 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로 되듯이 사체가 소멸되고 주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데 이 BW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체는 계속 남아있고 거기다가 신주 대금은 따로 지불하면서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요게 이론상 차이점이고요. 그런데 이 현실이 재밌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차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BW와 CB의 이론적인 차이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 실무적인 절차는 무엇이냐? 자, 다트에 들어가면 여기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바로 사체 대용 납입형 BW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현금 납입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이론적인 개념과 실무적인 개념이 똑같습니다. BW는 현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보이듯이 사체 대용 납입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론적인 차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BW가 마치 CB처럼 되는 거죠. 사체 대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체로 대신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체로 현금을 대신해서 납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론대로라면은 현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발행받는데 내가 가진 사체로 대신 납부하고 신주를 받게 되면 사실상 내 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된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W가 마치 CB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BW, CB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론적인 개념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요 사체 대용 납입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CB, BW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보다는 그냥 한데 묶어서 메자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메자닌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러프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그거인 것처럼 됐습니다. 이 사체 대용 납입형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CB에 투자하냐 BW에 투자하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분리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시장이 또 관심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사고팔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또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유무상증자 할 때 거기서도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시장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재밌겠죠, 지켜보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거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경우 대용 납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용 납입이 인정된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경우에는 현재 L생의 BW가 대용 납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L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체는 소멸하고 주식만 남게 되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대형 납입이 인정된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는 소멸하고 주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CB랑 똑같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지만 이 대형 납입이 인정된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사채는 소멸하고 주식이 남게 됩니다.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죠.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도 사채 소멸하고 주식이 남게 되지만 또 반대로 사채가 소멸하고 주식만 남게 되면 사실상 전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대형 납입이란 우리가 신주를 받으려면은 현금을 납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주 인수 대금을 현금이 아닌 동일한 액면의 채권으로 대신해서 납입할 수 있다는 뜻이 사채 대용 납입입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서 이제 신주를 발행받으려고 하는 경우겠죠. 아마 엘생 주가가 발행가보다 많이 올라가면 정말 많은 주주님들이 신주를 발행해달라고 청구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환에 가름하여, 그러니까 현금 납입이랑 똑같게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일반인은 사실상 BW에 투자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BW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 뿐더러 사실상 관심도 없죠. 하지만 이렇게 BW 대용 납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BW CB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죠. 요 당시 뉴스 기사가 2009년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인데, 이때도 BW를 대용 납입할 때는 CB랑 BW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요런 뉴스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LG노텍이 CB랑 BW를 발행했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이유는 LG노텍이 CB랑 BW를 둘 다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기 굉장히 좋죠.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CB랑 BW를 둘 다 발행하니까 궁금하죠. 이 CB와 BW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일단 결론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이론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BW를 대용 납입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CB랑 BW 중에 뭐가 조금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BW가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이론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주인수권은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단 채권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산 리밸런싱을 할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채권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CB의 경우에는 주식 전환할 경우에 그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져가고 싶어도 채권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내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으로 이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BW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자,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현금 대신 채권을 납입하는 대용 납입이 유행하는 최근 추세에선 이 CB와 BW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2009년인데도 최근 추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BW 대용 납입은 굉장히 오랫동안 활발히 활용되던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신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CB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LG노텍 CB와 BW의 채권 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표면 이자율이 0%인 것은 엘생과 똑같죠. 자, 다시 공시를 보면 표면 이자율 0%입니다. 그리고 엘생이 만기 이자율이 2%인데 이 당시 LG노텍의 만기 이자율이 3.5%였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각자 저 만기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나왔네요. LG노텍의 경우 앞에 LG가 붙어있죠. 만기 이자율이 3.5%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당시 LG이노텍과
2022년도 L생의 만기 이자율을 보면 이거 L생이 더 우량 회사가 되는 거죠. 왜냐, 만기 이자율이 더 낮으니까요. 둘 다 사채 만기일은 3년입니다. L생의 경우 2025년 6월 15일, 그러니까 23, 24, 25 이렇게 3년이고, 여기 보이듯이 LG노텍의 BW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3년으로 똑같고 표면 이자율도 0%로 똑같은데 만기 이자율이 현재의 L생이 이 당시 LG노텍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작을수록 조금 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빌리기 어려울수록 이자율을 높게 쳐주잖아요.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굳이 이자를 높게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 당시 LG노텍은 3.5%를 불러야지 내가 자금 조달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L생은 2% 정도 불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요 만기 이자율 3.5%에 불가해. 그래서 채권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BW 청약하더라도 신주입수권 행사 시 채권을 대용 납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재미있죠? 2009년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자금 조달이 좀 힘들 수 있는 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좀 겪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시대 상황을 또 고려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BW는 현금 납입도 가능하지만 사채 대용 납입도 가능합니다. BW는 사채 대용 납입하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CB와 똑같습니다. 2009년 당시 LG노텍의 만기 이자율은 3.5%인데 2022년 L생의 만기 이자율은 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